헤르만 헤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곧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뭔가 새로운 시작을 꿈꿀 때, 자기 한계를 뛰어넘고 싶을 때, 새로운 목표에 도전하고 싶을 때, 그리고 마음속 어떤 욕망을 성취하고 싶을 때, 우리는 자주 망설입니다. 실패하면 어쩌지? 스스로에게 실망하면 어쩌지?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쩌지? 그런 생각들이 발목을 잡잖아요. 한 발 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질탁동시.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려고 안에서 톡톡 부리로 쪼는 순간 어미새도 밖에서 같이 쪼아준다는 말이에요. 안과 밖이 동시에 두드려야 알이 깨진다는 거죠. 저는 이게 인생의 모든 시작에 다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걸 입 밖으로 꺼내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용기 내서 한 발 내디디면 그때 좋은 기회가 찾아오고 옆에서 같이 두드려주는 사람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비로소 알을 깨고 새로운 세계를 만나고 그 자리에서 한 뼘 더 성장하고 한 뼘 더 단단해진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우린 그래서 가끔은 조금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믿어주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실패하면 어떻고 비웃음을 사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이미 본인을 빛나게 하고 그런 자기 자신을 이미 스스로도 사랑하고 신뢰하게 되고 있을 테니까요. 무철한 밤, 두 번째 밤, 강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낮에는 상남자 58년 개띠 요리사, 밤에는 마음 여린 84년 쥐띠 DJ 강도원입니다. 오늘은 5월 9일 토요일이고요. 날씨가 너무 화창했네요. 저는 오늘 낮에 잠깐 밖에 나갔다가 햇살 받고 좀 마당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봄이라고 하기엔 너무 따뜻하고 여름이라고 하기엔 꽤 시원한 그 사이 어딘가에 참 기분 좋은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1년 중에 며칠 없잖아요. 이런 날씨가. 오늘이 딱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밤입니다. 토요일 밤에 라디오 듣는 분들. 저는 토요일 밤에 라디오 듣는 분들이 참 좋아요. 약속 있는 날도 아니고 평일 끝나고 풀어진 날도 아니고 그냥 자기 자신이랑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그 시간에 저를 골라주신 거니까 감사합니다. 진심으로요. 지난주 첫 방송 끝나고 사연 메일이 2개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 받고 좀 많이 놀랬거든요. 첫 방송이었고 청취자도 많지 않았던 라디오에 사연 2개. 메일함 열었을 때 제가 무슨 표정이었는지 기억이 납니다. 멍하게 한참 봤어요. 누가 진짜로 보내신 거구나. 누군가가 진짜로 들으셨구나. 이 자리 빌어서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분 사연 다 오늘 밤에 읽어드릴 거고요. 정성껏 읽어드릴게요. 다른 청취자분들도 사연 있으시면 메일 주시고요. 다음 밤에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연 신청은 이메일로 받고 있고 익명으로 부탁하시면 익명으로 갑니다. 닉네임 쓰시면 닉네임으로 불러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 첫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본인을 사랑이 고픈 대학생이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익명 부탁하셨고요. 지방 사범대 다니시는 20대 남학생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도우님. 사연이 좀 긴데 들어보시면 왜 길어졌는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시작은 올해 1월입니다. 사촌 누나 집들이에 갔는데 16개월 된 조카가 너무 귀여웠어요. 술이 좀 들어간 상태에서 조카한테 한 말이 문제가 됐습니다. 삼촌이랑 대전 놀러 가자. 거기 가면 너 좋아하는 이모가 있을 거야. 이 말을 제가 자꾸 반복했대요. 16개월 조카한테요. 옆에서 듣던 사촌 누나가 물었죠. 그 이모가 누군데 자꾸 언급해? 네 여자친구야? 당황해서 저는 그냥 친한 동기라고 둘러댔습니다. 근데 그냥 동기가 누구냐?
학과 여자 동기예요. 인스타에서 아기 릴스 볼 때마다 그 친구가 좋아요 누른 게 자꾸 떠서 그게 기억에 남아있다가 조카 보니까 그 친구 생각이 나서 무의식적으로 입 밖에 낸 거예요. 이 얘기를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했더니 친구들이 야, 그건 썸이야. 여자의 인스타 기록을 그렇게 기억한다는 게 너가 좋아한다는 증거다. 저는 어이없어서 반박했습니다. 걔랑 한 거라곤 선물 준 거밖에 없어. 만나서 별 얘기도 안 한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또 그래요. 야, 선물 준 게 썸이지. 너 우리한테 선물 준 적 있냐? 선물 얘기는 이래요. 작년 사범대 체육리그 발야구에서 그 여자 동기가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수술도 받고 학교도 못 나오는 상황. 저는 걱정돼서 카페 기프티콘을 보냈어요. 여자 동기는 이렇게까지 안 챙겨줘도 되는데 고마워 라고 답했습니다. 이 카톡을 보여줬더니 친구들이 확정 썸이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때부터입니다. 제가 그 친구를 이성으로 보기 시작한 게 개강하고 같이 수업을 듣는데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수업 시간마다 힐끔힐끔 보게 되고 안 오는 날이면 걱정되고 어느 날은 갑자기 예뻐 보이고 미치겠어요. 최근에 그 친구가 학과 학생회를 맡았는데 일이 많아 보여서 제가 받았던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또 보냈습니다. 고맙다. 너도 시험 공부 화이팅! 이라는 답장이 왔고요. 그런데 학생회 업무로 다른 학생회의 사람들이랑 자주 대화를 하잖아요. 저랑 친한 형도 학생회에 있는데 그 형이랑 그 여자 동기가 둘이 대화하는 걸 보면 질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형이 여자친구 있는 거 제가 아는데도요. 이 고민을 고3 때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잘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제 선물 말고 마음을 표현해라 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평생 모쏠입니다. 내년에 입대 예정이고요. 입대 전에 여자친구 한번 사귀어보고 싶고 요즘 그 친구를 위해 자기관리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애가 이 사연을 볼까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용기 있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사랑이 고픈 대학생님, 너무 귀여우세요. 진짜 청춘이네요. 먼저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짝사랑이 맞냐고 물으셨죠? 100% 맞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술 먹고 16개월 조카한테 그 친구 얘기를 반복했어요. 근데 술은 거짓말 안 하죠. 의식이 흐려졌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그 동기인 거예요. 본인 무의식이 본인보다 먼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인스타에서 그 친구가 좋아요 누른 거 다 기억하고 있다. 이게 결정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의 인스타 흔적을 기억 못하죠? 머리가 자동으로 분류합니다. 중요한 사람, 중요하지 않는 사람. 본인 머리는 이미 그 친구를 중요한 사람 폴더에 넣어 놓은 것 같아요. 본인보다 먼저요. 세 번째, 십자인대 부상 소식에 카페 기프티콘을 보냈다. 단순히 친절한 사람이 아니고 본인 친한 친구 동기 십자인대 다쳤을 때 카페 기프티콘을 보내신 적이 있을까요? 뭐 십자인대가 아니더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건 그 친구라서 보낸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본인이 사랑에 빠지신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친구들 진단도 맞고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 진단도 맞습니다. 제 진단도 같고요. 자, 그런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먼저 한 가지, 모쏠이라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한평생 모쏠이라는 표현 쓰셨는데 청취자분한테 한평생은 이제 시작입니다. 20대 초반인데 한평생이라뇨. 그리고 모쏠인 게 약점이 아니에요. 청취자분이 십자인대 다친 친구한테 기프티콘 보낼 줄 아는 다정한 사람입니다. 학생의 일 많아 보이면 또 챙겨줄 줄 아는 세심함도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랑에 있어서 준비된 사람이라는 건 모쏠이든 아니든 사랑받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더 준비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작은 호의라도 먼저 베풀 줄 아는 우리 청취자분이 충분히 사랑을 시작할 자격이 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표현 방법.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선물은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선물은 마음을 전하는 도구지 마음 자체가 되진 않거든요. 여기서 이제 기프티콘을 한 번이라도 더 보내시면 이건 진짜 그냥 기프티콘 자판기가 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둘만 만나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학생의 일 도와준다는 핑계 혹은 시험 공부 같이 하자는 핑계 뭐든 좋습니다. 단둘이서 1시간만이라도 시간을 좀 보내보세요. 그 자리에서 카톡 말고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청취자분이 그 친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청취자분의 눈빛이 다 말을 해줍니다. 이미 수업 시간에 힐끔힐끔 본다고 하셨죠? 그 눈빛이 가까이서 보면 얼마나 더 명확해지겠습니까? 그 친구도 바보가 아닌 이상 1시간 이상 같이 있는데 청취자분 마음 어느 정도는 알아챌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고백은 너무 일찍은 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너무 미루지도 마시고 둘이서 한 2-3번 시간 보내고 그 친구도 청취자분이랑 같이 있는 게 어색하지 않고 좀 편해 보이면 그때가 좋은 타이밍일 것 같습니다. 담백하게 나 너 좋아한다. 좀 더 알아가고 싶다. 정도. 사귀자.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내 마음을 표현하자.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번 담백하게 부담스럽지 않게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부담스러우면 그때부터는 거부감이 좀 커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그 친구가 나는 너 친구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뭐 이렇게 대답하면 그건 그것대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거절은 거절이지 청취자분이 부족하거나 청취자분이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라서가 아니에요. 사람 마음은 마음대로 컨트롤되는 게 아니고 그 친구도 그 친구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용기 있게 본인이 정말 그 친구를 좋아하는 예쁜 마음을 당당하게 표현한다는 거죠. 누가 그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너한테 매력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분 나쁠 사람은 없어요. 절대로.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비단 뭐 차이더라도 그 친구에게는 꽤나 기분 좋은 일일 겁니다. 아,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구나. 내가 오늘 어떤 남자한테 고백을 받았네? 하고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만 생각해도 부담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담 주지 마시고 너 참 매력적인 애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너를 참 좋아해. 괜찮으면 좀 알아가고 싶다.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시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하고 입대하시면 군대 기간 내내 그 친구 생각만 날 수도 있어요. 차라리 거절당하고 깨끗하게 입대하시는 게 100배, 1000배 낫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그 친구를 위해 자기 관리를 시작하셨다고 했어요. 그거는 칭찬드립니다. 근데 자기 관리는 그 친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청취자분 자신을 위해서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랑 잘 안 돼도 청취자분은 계속 살아가셔야 되잖아요. 혹은 또 다른 멋진 이성을 만날 수도 있고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청취자분이 스스로를 잘 챙기고 잘 관리하시면 평생 남는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사연 마지막에 그 여자애가 이 사연을 볼까 두렵다라고 쓰셨어요. 만약에 그 친구가 이 사연을 보게 되면 청취자분이 자기를 어떻게 진심으로 생각해준 사람이었는지 알게 되는 거죠. 부끄러운 일이 절대 아니고 멋진 겁니다. 용기 내서 사연 보내주신 거 진짜 칭찬드리고요. 그 용기 그대로 그 친구한테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사연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친구랑 어떻게 됐는지 군대 가시기 전에 좋은 소식 듣고 싶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20대 초반에
한창 뜨거울 나이죠. 정말 좋은 시기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두근거리고 설레이는 그 시간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너무나 짧은 시간이에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참 예쁜 마음 아닙니까? 뜨거울 수 있을 때, 가슴이 벅차오를 수 있을 때 열심히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도 배우고, 사람을 떠나보내는 방법도 배우고, 행복한 시간을 감사히 하는 방법들도 배워나가면서 그렇게 어른이 되는 거죠. 한 번뿐인 청춘, 열심히 그리고 당당하게 후회 없게 사랑하시고 젊음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자, 뭐 궁금하실 수도 있고 뭐 전혀 궁금해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만, 네, 최근 제 근황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요리 컨텐츠로 굉장히 좀 사실 피곤했습니다. 이게 컨텐츠를 만들어가면서 요리 컨텐츠라는 건 사실 유튜브에 나와 있는 레시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똑같이 베껴서 한다는 것도 좀 컨텐츠적으로 가치가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뭐 레시피 자체가 신박하지만 실제로 맛이 없으면 또 그것도 문제고요. 그러다 보니까 레시피 공부를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찾아봐도 이분 레시피가 너무 훌륭하다 싶으면 이제 어떤 유튜버의 레시피를 참고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 가급적이면 뭐 기존에 알지 못했던 그런데 맛있는 그런 레시피를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레시피 공부하고 장 보고 직접 요리해보고, 그리고 이 요리하는데 예쁘게 나오게 하면서 요리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이게 체력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거의 매일 업로드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살다가는 제명에 못 살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일주일에 한 4개 정도로 줄였고요. 뭐 제가 이제 좀 체력을 좀 더 키운 다음에 가능하면 조금 늘릴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레시피를 잘 연구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레시피 컨텐츠로 만들어서 좀 올리고 있었는데 최근에 재밌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제가 만든 80년대 옛날 레시피를 가지고 레트로한 레스토랑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자는 외식업 업체 회사에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레시피, 저 음식 한번 먹어보고 싶다, 무철부부에서 만든 요리들을 한번 즐겨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간혹 주셨는데 이게 현실화될 것 같습니다. 저도 상당히 지금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어찌됐건 여러분들한테 정말 실망시키지 않을 그런 요리 퀄리티로 맛있는 레시피로 선보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차근히 준비를 잘 하고 있고, 정말 실력 있는 믿을 수 있는 외식업체랑 같이 협업을 하게 됐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좀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일단 말씀드려 봅니다. 조만간 제가 짠 하고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근데 아직 100%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새 가정의 달이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유튜브만 신경 쓰느라 아이들이랑 시간을 좀 못 보냈었는데 오랜만에 아이들이랑 식사도 하고 외식도 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눴던 것 같은데, 그런 마음 혹시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학부모님들 너무 빨리 큰다. 제가 지난 며칠 동안 느낀 건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의젓해진 거예요. 엄마 아빠 생각도 많이 해주고 엄마 아빠를 챙겨주려고 하고,
너무 예뻤는데 동시에 이렇게 예쁘게 잘 크고 있는 아이들이랑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을 못 보낸 건 아닌가. 조금만 천천히 자라나주면 좀 더 시간을 써서 같이 더 좋은 추억을 쌓았을 수도 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요새입니다. 비단 뭐 아이들에게만 느끼는 건 아니고요. 제 와이프도 마찬가지고 정말 좋은 시기잖아요. 예쁘게 자라나는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잘 살아가주는 와이프. 지금의 시절에 대한 감사함도 느끼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또 소중함도 느끼고 있어서 오늘도 저녁에는 아이들과 좀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소중한 가족들과의 시간, 다시는 안 올 시간들 후회 없이 알차게 즐겁게 행복하게 좋은 시간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을 소금빵 살인마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근데 이분은 저희 쇼츠 영상, 레시피 영상 댓글 보시면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댓글에서 자주 뵙던 분이죠. 40대 중반 주부 청취자 분이십니다. 항상 소금빵을 이렇게 요청하시다가 최근에 잡채밥으로 선회하신 아주 제가 잘 기억하고 있죠. 자, 사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호님. 저는 40대 주부 청취자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한눈 팔지 않고 나한테 쓸 돈은 아껴가면서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가정을 지켜왔어요. 근데 요즘 들어 마음이 너무 허전합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은 마치 자기 혼자 큰 것처럼 굴고 엄마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줬냐라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 말이 가슴에 너무 박혔습니다. 아이들이 사춘기라는 건 이해하는데 저도 갱년기가 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저는 누가 챙겨주나요? 제 자신을 챙겨본 적이 없어서 절 어찌 챙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주저리 이렇게 신세한탄하게 되네요. 예, 소금빵 살인마님. 사연 읽으면서 이 말이 굉장히 와닿네요. 저는 누가 챙겨주나요? 이 한 줄이 굉장히 울림이 있습니다. 40대 중반에 한눈 팔지 않고 본인 것은 아껴가면서 아이들과 남편 뒷바라지. 재차 강조하시는 부분이었는데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프네요. 누가 안 믿어줄까봐 본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걸 본인 입으로 증명해야 하는 그 상황이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진짜로 그렇게 사셨잖아요. 증명 안 하셔도 됩니다. 청취자분이 그렇게 살아오신 거 제가 이 사연만 봐도 다 알겠고요. 정말로요. 자기 자신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아이들이 엄마는 날 위해 뭘 해줬냐라고 했다는 거, 그 말을 들으셨을 때 어떤 감정이셨을지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거의 뭐 화도 안 날 정도로 그냥 멍해지시지 않으셨을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들은 걸까?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걸까? 내가 잘못한 걸까?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취자분,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춘기 애들이 엄마가 나한테 뭘 해줬냐라는 건 진심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은 엄마,
나도 힘들어 라는 말을 표현이 서툴러서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은 자기 감정 다루는 법을 모르잖아요. 결국에는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제일 잘못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하던 내 곁을 안 떠날 걸 아니까. 우리 청취자분이 너무 단단한, 든든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서 그렇게 믿고 던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 던지면 자기가 다칠 수 있으니까. 제 말이 위로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알고는 계셨으면 좋겠어요. 청취자분이 잘못 키운 게 아닙니다. 청취자분이 못해준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갱년기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진짜로 몸이 힘들다고 해요. 호르몬이 변하는 시기라 감정이 평소보다 크게 오고 평소에는 그냥 넘어갔을 말도 갱년기에는 칼처럼 박힌다고 합니다. 본인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몸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언제나 몸이 아프거나 힘들 때는 멘탈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데 정확하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컨디션이 안 좋은 거지 지금 내가 내 정신이나 기분이 잘못된 건 아니다라고 한번 계속해서 인지를 한번 해보시고 지금 느끼시는 허무함, 속상함 그거 청취자분이 예민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로 그냥 힘드신 거예요. 몸도 마음도. 본인을 의심하지 마세요. 제 자신을 챙겨본 적이 없어서 저를 어찌 챙겨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문장도 참 한참 고민하게 됐던 문장인데 이거는 청취자분이 안 해보셔서 모르는 거죠. 평생을 안 해봤으니까 서투니까 평생 다른 사람 챙기느라 자기 챙기는 법을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가벼운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혹은 남편을 위한 밥을 하지 마시고 오늘만큼은 내가 제일 먹고 싶은 게 뭐지 지금? 뭐 예를 들어 잡채밥이라던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만큼은 내가 먹고 싶은 식단으로 메뉴로 준비해야지. 뭐 그런 것도 좋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뭐가 있었지? 5분 정도 투자해서 정말 듣고 싶었던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다. 너무 거창하게 멀리 안 가도 가까운 공원이나 전시회나 카페나 가보는 겁니다. 혼자 짧게라도 그래서 자꾸 한번 조금씩 그렇게 일상에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일상에 닿는 질문들이요. 나 지금 뭐 먹고 싶지? 나 지금 어디 가고 싶지? 이런 버릇들을 조금씩 들여가면서 본인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습관을 이제부터라도 시작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죠. 지나간 일은 돌이킬 수가 없고 이미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스스로를 챙기는 방법, 노하우, 요령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정하시고 서툴지만 작은 거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점점 저도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건데 저 스스로를 제가 안 챙기면 아무도 챙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원하는 것,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는 저밖에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본인을 아껴주시고 본인이 어떤 감정이고 어떤 기분인지 계속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신세한탄이라고 하셨는데 저한테는 그냥 오늘 가장 솔직한 사연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우리 감사한 것 먼저 생각하자고요. 그래도 건강하게 자라준 아이들, 또 건강하게 시기적절하게 찾아온 사춘기. 다만 표현력이 서툴러서 엄마 마음을 몰라주는 그런 시기 정확히 인지하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오늘 밤이라도 기분 좋게 좋아하는 음식에 뭐 술 한잔 하신다던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가지 사연이었죠. 20대의 짝사랑 사연 하나, 40대의 주부님의 사연 하나. 전혀 다른 사연 같죠? 근데 저는 정리하면서 어쩌면 둘 다 비슷한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용기를 내서 마음을 꺼낸 사람들의 이야기 같습니다. 20살은 좋아하는 사람한테 마음을 꺼내야 되는 용기였고요. 40대는 자기 자신한테 마음을 꺼내야 하는 용기. 둘 다 어려운 거죠. 근데 둘 다 꺼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꺼내려고 용기를 냈습니다. 둘 다 오늘 그 첫 발을 떼셨고 그렇게 메일 한 통을 쓰셨다는 거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청취자분들한테 이 라디오 2번째 밤을 띄워드리는 거 그것도 작은 용기였거든요. 첫 밤은 모르고 하잖아요. 2번째 밤은 알고 하는 거고요. 첫 밤 반응이 어땠는지 다 보고도 2번째 밤을 켜는 거 그것도 저한테는 작은 용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들어주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밤에 또 만나겠습니다. 날씨 좋은 5월 9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오늘 밤 푹 주무시고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좀 더 늦게까지 누워 계셔도 되겠네요. 저는 84년 GT 강두원이었습니다. 무철한 밤 2번째 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잘 자요.